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 모시고 환율과 금리 동향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초완화적 통화 정책을 종료하려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마이너스 금리를 끝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러한 얘기가 나온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7월에 일본은 이제 YCC라고 하죠. 일드 커브 컨트롤. 예. 이제 10년 JGB 일본 국채 금리를 이렇게 낮추는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0.5%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1%까지 예. 사실상 금리를 갖다가 좀 유연하게 갖고 가는 그런 정책으로 선회했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0.7%까지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실질 금리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엔화 환율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화 환율이 달러 엔이 145, 146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엔화 약세를 촉발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입의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개입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개입을 했지만 이 개입을 해도 지금 이 원래 원천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때문입니다. 예. 금리가 없다 보니까 일본 엔화의 가치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약해지는 것을 개입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방어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다 보니까 급기야는 일본 은행의 총재인 우에데 총재까지 나서서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 상승을 동반한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있다면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도 선택지 중에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밝히게 된 배경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이면은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죠? 네, 올해 말까지는 실질적으로 금리 정책의 변경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1일에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가 기시다 총재와 면담을 했어요. 예. 이것은 조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행정부와 중앙은행 총재가 만난 거기 때문에 부인은 했지만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감이나 의견 교환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우에다 총재 발언 이후에 뭔가 좀 시장도 반응을 했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네, 좀 반응을 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146 이상으로 갔었는데요. 146엔 이후에 조금 떨어졌어요. 145원 이하로도 일시적으로 갔는데 이것이 미봉책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어떠한 새로운 통화 정책의 변경을 가져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엔화의 약세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구두 개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고 있는데 보통 한 8개 정도의 단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구두 개입의 단계 마지막 단계 7, 8단계까지 가면 실질적으로 개입의 가능성이 매우 커지거든요. 그래서 9월 8일 날 스즈키 재무상이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부터 개입의 가능성을 시사한 다음부터는 조금 내려왔었는데요. 지금도 147엔 달러당 147엔 위에서 거래가 되어 있는 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몇 단계 정도 되나요? 그게 이제 7단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8단계에는 레이트 체크라는 걸 하게 됩니다. 레이트 체크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스크린이나 인터넷상으로 환율이 어느 정도에서 거래가 돼 있는지를 알 수는 있지만 통상 관행상 일본 은행이 전화를 걸어서 주요 은행들한테 지금 실제 거래되고 있는 환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8단계 정도죠. 마지막 단계입니다. 보통 그리고 그러한 레이트 체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작년에도 한 일주일 지나서 바로 개입이 들어갔거든요. 직접 개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군요. 자, 근데 이제 우리보다도 미국 월가에서 일본 통화 정책 변화에 대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저널 보면 일본의 통화 정책 변화가 미국의 채권 금리 상승과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 그리고 중국 이 양국이 미국의 국채인 트레저리를
보유하고 있는 양이 굉장히 많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예.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연준이 약 5%, 20% 정도로 5조 달러, 그러니까 20% 정도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일본이 현재 그 9월 기준으로 약 1.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0조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미국채를. 예, 예. 이게 그 전체 퍼센트로 본다면 미국채 발행량이 약 4.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큰 거죠. 적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채 투자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본이 YCC 정책을 유연한 이후에 통화 정책까지도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다면 이때까지의 낮은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해외에 투자했던 엔화 일본의 그런 자금이 일본으로 회귀하게 된다면 상당수의 미국 국채가 매도되어 금리가 오르지 않을까. 또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일본과 중국의 미국채 보유량은요. 특히나 비중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국채 발행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2007년에는 한때 일본과 중국이 합한 그 보유 비율이 25%가 넘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었나요? 예. 그런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일본이 전체 발행량이 약 4.4%, 중국이 약 3.4%, 두 개 합해서 지금 약 9%가 안 되는 그런 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낮아진 상황이고 앞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상대적인 그 매력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유로화가 많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유로 경제에 대한 우려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채에 투자한 금액이 빠져나가기보다는 유럽에서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그렇겠네요.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옌캐리 자금이 그 회기 시 미국 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미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큰 충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근데 지금 유럽 얘기 잠깐 하셨는데 금리를 또 올렸어요 유럽이. 그래서 10회 연속 금리 인상을 했다. 이거 뭐 좋은 건 별로 아닌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커지는데 이렇게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ECB가 이제 지난주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이제 ECB 같은 경우는 세 개의 금리가 있습니다. 발표를 할 때 이제 기준금리로 쓰는 핵심금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신금리, 이거는 이제 예금을 받을 때 받는 금리. 예금금리는 좀 그 예대 마진이 있으니까 좀 낮겠죠. 이게 4%고요. 기준금리라고 하는 이제 핵심금리 4.5%로 올렸고, 그리고 또 이제 한계 대출금리라고요. 이제 유로존의 시중은행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는 급히 돈이 필요할 때는 중앙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야겠죠. 이게 4.75%로 조금 더 기준금리보다 높습니다. 근데 지금 원래 당초에는 지난주까지 ECB가 금리 인상을 중지하고 동결할 것으로 이렇게 많이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 동결할 것이다. 이게 대세였는데요. 갑자기 예상치 않게 올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율이요. 조금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 그 예상치는 한 5.1% 정도 됐었는데요. 8월 유로존 CPI가 5.3%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금리 목표는 2%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인상으로 이렇게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달러에 비해서 유로존의 매력도가 좀 낮아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 기업들은 영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유로존 기업들한테는 조금 더 부담이 이제 커진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차입 비용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유로존 기업들한테 조금 더 부담이 이렇게 많아질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 유로존의 통화인 유로화가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10번이나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좀채로 안 잡힌다. 그러면 뭔가 다른 처방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지금 이제 그 인플레이션율은 둔화는 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미국보다 훨씬 더 이게 둔화폭이 적지 않습니까? 적긴 적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제 그 CPI도 높습니다. 높은 상황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아직도 유럽
그 동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에요. 최근에도 조그만한 변화에도 뭐 지금 그 유가가 많이 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해서 90불을 넘었어요. 90달러가 넘었거든요. 배럴당. WTI도 90달러가 넘었죠. 예. 예, 그래서 지금 7월 달만 해도 70달러 정도 됐었어요. 예. 많이 올랐어요. 20달러나 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25% 정도 이제 2달 사이에 올랐는데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의 변동폭도 크다 보니까 지금 CPI가 생각만큼 많이 내려오지 않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책을 변동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이번에 이제 중지한다고 시사를 하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년까지는 좀 높은 수준이라도 이렇게 정책을 계속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다만 금리 인하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중국 얘기 잠깐 해보죠. 중국이 인민은행이 15일자로 지준율을 인하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중국 정부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시중에 좀 돈을 풀면서 경기 부양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다음에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번에 그 지준율 인하는 경기 부양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환율 방어에 더 큰 주안점이 있다고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지준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을 이번 조치로 해서 약 5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90조 이상을 갖다가 투입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달러가 유출이 돼서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중국 경제가. 이런 방어를 하는데 좀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에 또 나올 조치가 있을까요? 네, 경기 부양책이 계속 나오겠죠. 중국으로서는 이제 어차피 부동산의 문제가 지금 중국 위안화 약세, 경제 지금 전망 약화로 이어진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한 그러한 재정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진짜 돌이켜보면 미국 빼고 세계 각국이 전부 다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금리 정책, 환율 이런 거에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미주어은행 변정규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